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부모가 딸년 인생을 조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인생 조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부모가 딸년 인생을 조지는 방법 중에서 이게 제법 흔한 패턴이거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는 옛날에도 몇 번 했는데, 쿨타임 쳐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한정 KPS 다니는 사람이 글을 올렸어. 이 한정 KPS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주식으로 내가 돈을 진짜 많이 잃었지. 내가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내가 이 종목은 내가 잊지 못하는 종목인데, 근데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야.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야. 근데 이게 옛날에 한순간에 그런 뭔가 정치 테마주로 변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갑자기 짜증났네 또 씨. 근데 여튼간에 뭐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여자친구가 통금이 있고 그리고 외박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친구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통금 시간이 12시래. 30대 초반에 통금 시간이 12시래. 그래서 새벽 3시에 들어가서요, 저번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몹시 화를 냈다고 하네, 3주 전에. 그래서 그걸 또 연락을 해서 사과를 구했대. 그리고 한 번은 용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술 마시고 상황 판단이 흐려져서 외박까지 해버렸대. 그래서 진짜 왜 그랬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몹시 화가 났고, 여친은 부모님한테도 욕 엄청 먹고, 나랑 당장 헤어지라고, 나에 대한 미움도 엄청 커졌고, 심지어 여친을 집에서 그냥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약일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죽일 놈이다. 조언을 좀 해달라. 이미 내 번호랑 카톡 다 차단해 때려서 보니까. 나 이거 보자마자, 이 뭐지? 병신 같은 집안은 바로 손절이답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런 집안이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은 보통 이제 바깥으로 돌리는 편이지. 그래서 이미 이게 육아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양육하는 방식이 대한민국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 그리고 아들은 보통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돌려보내려고 해. 그래도 바깥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딸내미는 항상 이제 끼고 도는 거지. 근데 그 통금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끼고 도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도 많습니다. 그게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올라왔고, 요걸 보는 블라인드 반응은 그거였어. 첫 댓글이 30대가 많냐, 미쳤다, 30대 먹고 통금을 하냐, 30대 통금이냐, 미래가 훤하다. 근데 문제는 남자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도 30대 되고 나서 연애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 30대 처음에 초짜 커플인 거지. 30대 처음에 연애를 한.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잡혀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어. 그래서 이게 두 번째라서 너무 죄송하다. 조언을 부탁드린다니까 구글 코리아가 이거는 형이 죄송할 일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형한테 미안해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맞아. 이거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미안해 할 일인데 내가 봐도. 근데 전전긍긍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 와중에 외박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우습게 본다는 생각에 넌 이미 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저런 식으로 강하게 외박이 있고 거기 극대노를 한 집안이잖아. 근데 그런 집안이라면 당연히 3주 전에 한번 노발을 대달했는데 3주 뒤에 외박을 했으니까 저 새끼가 나를 게이 주스로 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저런 걸로 남친이 사과를 해야 된 집안이면 안 만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왜 사과드렸냐라는 이야기부터 저 집은 딸을 골드믹스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런 것들을 사과한 게 되게 웃기다라는 반응이었고, 뭐 나도 뭐 비슷하게 생각해. 그리고 요걸 보는 DC 반응은 뭐였냐면, 2025년인데 이거는 상패, 닭장, 햇녀, 붓바라는 한남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저거는 질사해가지고 애가 생겨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30초부터는 임신하면 축하해줘야 돼. 내 보기엔 그래. 30초부터는 임신하잖아. 축하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애 못 가진 사람들도 진짜 많다니까 축하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저거 딸년 결혼 못하면 평생 애미애비가 속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장애인도 아니고 어떻게 삼초인데 부모랑 같이 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캥거루족 등신들아 해서 이게 그런 캥거루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중시 같은 집안이다. 30 먹고 통금은 애완견 키우냐. 정말 죄송하지 않다. 통금이 있지만 처녀는 아니지 않냐. 중신 같은 부모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교육적인 문제, 아까 처음 말했던 부분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캥거루라는 건 사실 이게 전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긴 해, 지금. 이게 미국도 이게 지금 문제거든. 부모 애들이 자립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옛날에 봤을 때 통계로는 그 25살에서 30살 그 나이인가 봤는데 그 자립 안 하는 애들 통계가 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30%가 됐다고. 그걸로 엄청 놀랍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부 다 이제 저출산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개 쥐같이 이렇게 강하게 왔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캥거루도 다른 데도 다 그게 트렌드긴 해.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히 많냐라고 봤을 때 교육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서구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한 객체로서의 독립이거든, 그게. 그래서, 뭐, 미국은 뭐 다들 이제 뭐 대학교 자기 돈으로 다 가고 막 독립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미국 사는 사람 물어보면, 대학교 학비까지는 내줘, 다. 대학교 학비까지는 다 내주거든, 집에서.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으면 그다음부터 좀 이상하게 봐요, 실제로. 그런 건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올라갔다가 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캥거루로 싸고 도는 그 정도는 없거든.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근데 여기 봤을 때 요새는 또 이제 캥거루 또 이제 캥거루가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왜 우리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냐 공격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요 진짜. 그리고 막말로 그리고 캥거루를 하면서도 집에 이게 생활비 내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그런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자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싸고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런 식으로 싸고 들면서 이렇게 계속 캥거루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 되면 그러지.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지금 저 남자 한정 KPS면 괜찮아 회사. 잘 될 수도 있는데 저거 부모가 파토낸 거 아니야? 저거 따지고 보면 맞잖아. 근데 30대 초반에 한정 KPS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30대 중반 때 한정 KPS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비슷한 조건에 한정 KPS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나. 나중에 30대 후반 지나고 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내 경험상 저런 집의 부모는 뭐냐면 또 갑질을 합니다. 예, 갑질을 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자네 같은 사람한테 하려고 딸을 키우는지나 이러면서, 뭐 결혼 조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그거 다 엎어버려, 실제로. 그래갖고 그 뒤로 저는 독신으로 써가고 있는 여자를 내가 몇 명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도 막 그러잖아. 뭐 이게 정신 나간 여자들 있잖아. 어머, 넌 더 낮춰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하자면 그 애미애비도 그게 애미애비 항상 말하잖아. 애가 병신이면 그 애미애비가 욕 먹어도 싼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덜해졌을란가? 모르겠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그걸 봤어. 내 주변 친구 중에서, 우리 집 주변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여자들이 오히려 좀 처올 때가 심한 걸 내 좀 너무 많이 봤거든. 그리고 내 작년에 11월 달에 결혼한 친구 한 명 있다 했잖아. 11월 달에. 그 친구도 처올 때가 심해가지고, 나도 요까지 욕이 나왔는데, 그래, 너 좋으면 됐다, 이러고 나도 말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뭔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서구권이나 어디나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 일본 같은 데 보더라도, 가장 첫 조건이 우리 딸을 되게 사랑하고, 이게 아껴줄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데, 발시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오히려, 딸이 좋다고 해도 부모가 갖고 면접 본다니까, 자네는 육각형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결국 저렇게 하고 이제 딸년 병신 만들고, 그지? 나중 돼갖고 이제 딸년 그 원망 듣고 살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근데 실제로 진짜 많거든. 나도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라면 그냥 빨리 정신 차리시라고 하지. 정신 차리시라는 이야기로 그냥, 한번 오늘 가볍게 후려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부모가 파토내서 난 헤어진 커플을 좀 많이 봤거든. 실제로 많이 봤는데 근데 부모가 파토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더 괜찮다 싶은 사람을 만나는 애를 내 주변에선 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선 본 적이 없고 나이만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명도 이제 내 유튜브에 좀 언급됐던 애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한 명도 또 거기 딱 해당되는 애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걔도 내 유튜브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딱 콕 집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여튼간에 여튼간에 좀 이제 좀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변할 거야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지면 변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뭐 이제 나중에 딸한테 욕 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근데 뭐 욕먹는다고 뭐 달라지겠나 싶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